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K 뉴스쿨 MD과 뉴터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졸업생과 함께 MD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저는 MD과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희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작년에 뉴스쿨 4기로 활동했었던 졸업생 이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님, 시간 내주셔서 오늘 유튜브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아까 자기소개에 이어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홈플러스 하이퍼 매장 영업관리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전에는 상품 기획 직무로 해서 또 한 6개월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품을 기획하고 또 소싱하는 그런 업무를 또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기획 업무랑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네. 네네. 현재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지? 네.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온오프라인을 다 경험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뉴스쿨에서 온라인 MD로서도 또 역량을 길러왔던 것도 있었고 오프라인에 그 역량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통업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요즘에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실제로 일해보면 온라인이 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오프라인이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편이다 보니까 네네. 오프라인이 좋은데 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뭘 담아가는지 이런 걸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은. 온라인 MD는 그런 데이터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고 분석하고 또 제안을 한다고 하면 오프라인은 어떤 게 비는지 아니면 프로모션이 진행됐을 때 어떤 걸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 MD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저희 MD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MD과 교육과정은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저희 MD과는 온라인 MD 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프라인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미래님뿐만 아니라 많은 졸업생분들도 오프라인에서 MD로서 영업관리로서 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님 말고도 이제 사기 졸업생 또 동기들하고 연락을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들은 어떤 쪽에서 일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뉴스쿨에 다녀갔던 저희 동기들은 아직까지 거의 다 유통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MD에도 되게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요. 패션, 식품, 리빙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텐츠도 포함해서 약간 그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로도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MD 중에서도 소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품 기획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 분야에서 다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미래님은 여기 MD로 취업하기 전에 뉴스쿨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취업 준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졸업하자마자 바로 뉴스쿨에 왔던 케이스라서 제 전공이랑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살지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전공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살짝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동기분들은 전공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었나요? 아니요, 이게 뉴스쿨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무경력, 무스펙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정도로 예술 쪽에서 종사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간호나 이런 쪽으로도 종사하셨던 분들이 유통업에 계신 걸 보면 전공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다 계셨던 것 같아요. 실제 작년에 거의 전공자가 없었을 정도로 네, 비전공자인데 MD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많은 비전공자 학생들이 MD과 수업을 듣고 MD로서 다 취업을 완료하고 현재 MD로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상관없이 MD과에 오셔서 MD 수업을 듣고 열심히 따라 하신다면은 MD로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쿨을 오기 전에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뉴스쿨 MD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그거랑 연관된 프로그램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MD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뉴스쿨을 보고 나서 이후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 내가 그냥 나가기는 이 사회에 그냥 뛰어들기 좀 아쉽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탄탄해 보이고 나랑도 좀 내가 생각했을 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다 일치해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이런 약간 뭐 상품 계획이라든지 이런 소싱이라든지 뭐 판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홍보 이제 상품 홍보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같은 거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정확히 MD가 하는 일인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가 이게 MD가 하는 일이구나 라고 이제 다들 알고 많이 지원을 하신 케이스도 많고 미래님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하고 싶은 일이 MD업이었는데 그게 MD인지 몰랐다가 MD과에 알아보고 MD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너무 까마득한 일이긴 하지만 지원서를 이제 여기를 지원하고 싶었을 때 지원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원서 작성할 때 기억이 나시나요? 조금 기억납니다. 조금 기억나요? 조금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지원서를 작성했을 때 많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지원서 어떻게 작성하면은 좀 제 MD가 되고 싶은 걸 잘 어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지원서 작성했을 때 본인만의 좀 꿀팁을 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댓글로도 합격자 서서 꿀팁이 있을까요?를 여쭤보시긴 했는데 네네. 저는 아무래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경력이나 스펙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열정만을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열정. 네. 다들 흔히 말하는 열정이긴 네네네. 하지만 그게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땐 또 다르잖아요, 사례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열정,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찾아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MD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좀 본인이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좀 적어서 지원서에 작성했다는 말씀이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은 어땠어요? 면접도 기억이 나나요? 네, 면접은 좀 많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면접은 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면접이 살짝 무서우긴 했는데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면접을 많이 경험한 건 아니다 보니까 말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면접에 면접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한 거군요. 네. 그러면 면접에서 좀 인상 깊게 좀 받았던 질문이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예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차 그리고 예비 과정을 하고 나서 2차 이렇게 총 2번 면접이 있었는데 거기서 똑같이 물어보셨던 질문은 MD가 그럼에도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거의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미르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저는 이거를 예비 과정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MD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를 좀 꼽기는 어렵지만 기획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또 제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MD 직무 자체가 뭐 프로모션이 됐든 상품이 됐든 뭔가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MD가 하고 싶냐면 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에 합격했을 때 나 이거 좀 잘해서 좀 합격한 것 같다. 내가 좀 이걸 잘 어필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좀 보이지 않았냐는 건데요. 단순하게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진짜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했었던 케이스예요. 정말 진심과 내가 MD업을 왜 하고 싶고 MD과에 왜 내가 입학해야 되는지 잘 그거를 드러내기 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면접 때도 그걸 잘 말했고. 네, 여기 지금 실시간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취업 준비할 때 자소서나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뉴스쿨에서 같이 진행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미래님? 저는 솔직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네네. 솔직히 자소서나 포트폴리오를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도움을 바로 옆에서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니저님도 저랑 상담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께도 제가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여쭤봤고 그냥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많겠지만 저한테는 이 뉴스쿨이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취업교육이라고 따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데 뭐 이런 상담 같은 것도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이 어떤 쪽을 희망하고 어떤 게 또 잘 맞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후에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법이라든지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도 같이 이제 가르쳐주고 학생에게 좀 1대1 피드백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이나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강점 등을 잘 활용해서 이걸 어필할 수 있도록 지원서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좀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피드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 다 선생님이랑 매니저가 다 같이 이렇게 피드백도 지원해주고 합격할 수 있게끔 본인의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D 교육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이 이력서나 자소서는 어떻게 쓰지?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은 또 잠시 뒤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고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 MD과에서 다 이렇게 취업교육으로 지원해주고 매니저님이랑 그 선생님들도 다 지원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D과에 오셔서 MD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MD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열정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고, 네, 미래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나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이제 참여자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MD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어요? 좀 지금보다는 상품 기획했을 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때는 6개월 동안 제가 RMR을 출시하는 팀에서 상품 기획 보조를 하는 것처럼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MD는 프로모션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건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팀이 됐든 아니면 어떤 팀이 됐든 무조건적인 소통을 할 텐데, 그 소통을 어떻게 잘하는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다 처음 사회초년생이고 아니면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래도 이미 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뭘 가장 중요시 하는지를 가장 잘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 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설명해 이제 얘기하기로는 저희 MD과가 되게 엄청 많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제 친구들하고 자기 의견과 왜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약간 타당성 있는 이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됐었나요, 미래님? 네, 이게 예비 과정 때 사실 토론도 있었어요. 토론이 있는 건 좀 제가 놀랐던 네네. 건데, 토론을 하면서 나의 논리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 또 기억이 나서 네, 그것도 기억이 나고, 사실 뉴스쿨 하면 6개월 동안 쭉 가는 온라인샵 프로젝트도 있고, 네네. 가장 마지막에 하는 큰 프로젝트인 상품 기획까지 진짜 그쵸, 4명이서 똘똘 뭉쳐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뭐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딱히 어려워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던 거죠? 설득은 자신이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다. 네.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거는 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네네. 왜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한 분께서 뉴스쿨에서 상분기획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년에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MD과 수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 주신 게 MD가 적성에 맞으려면 필요한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미래님이 생각하는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소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부서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게 소통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MD 쪽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한 자질은 저는 좀 어느 정도의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모션을 제안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속도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 네네. 그러면 엔딕과 수업은 어떻게 교육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MD과는 그 SK 뉴스쿨에서 저도 홈페이지에서 많이 찾아봤던 건데 온라인 샵 이게 가장 메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인가요?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온라인 샵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통업에 대해서 또 MD과 MD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MD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아니면 엑셀과 같은 것 정말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조금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MD가 갖춰야 할 기본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 역량부터 심화 역량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우선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온라인 수업을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 MD과 수업은 다 실무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온라인 수업 프로젝트가 메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미래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온라인 수업에서 실제 상품을 판매해보고 본인들이 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도 판매해보고 상품을 좀 소싱해와서 프로모션도 진행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상품 기획도 실제 저희가 기업과 지자체의 현업 과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다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은 바로 이제 일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의 그동안에 MD과에서 배웠던 경험을 노하우로 현장에서도 일을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아마 이게 아까 본인은 다 처음 했던 걸 거예요. 모든 MD과 수업이 온라인 숍을 만드는 것도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해보는 것도 프로모션 제안하는 것도 엑셀이라든지 SQL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든지 상품 기획 다 처음 해오는 건데 힘들지 않았어요, 미래님? 저는 그걸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두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예비 과정 때가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비 과정 때 이렇게 많은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다 했잖아요. 다 잘했고 또 엄청 열심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네. 하나 더 질문 주셨는데 이 모든 교육비가 다 전부 무료인 거죠, 미래님? 네,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더 매니저님이 아시겠지만 무료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장학금이 또 추가로 지원이 돼요. 월세 관련된 그런 주거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상 장학금도 있어가지고 저는 후자의 케이스를 좀 받았던 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주거장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비용도 전체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비에 부담 없이 그리고 생활비에 부담 없이 주거비에 부담 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제 잠깐 정리하고 저희 혹시 아까 힘들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MD과 수업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3월부터 8월까지 이 총 6개월 동안에 MD 역량을 쌓아서 이제 바로 취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저는 어려웠던 순간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네. 전 중간에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채찍질을 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 심리적인 문제긴 하죠. 네네. 왜냐면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라고는 있긴 하지만 더 남아서 회의를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오고 가장 늦게 갔던 학생 중에 한 명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저 친구는 저걸 잘하는데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마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힘들었던 과정 중에서도 MD과 수업을 계속 끝까지 미래님은 잘 이제 진행을 했고, 뭐 과제도 잘했고 프로젝트도 잘했는데, 그 MD 힘든 과정에서도 MD과 수업 중에 가장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아무래도 실무적인 스펙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들어왔던 거다 보니까 실무 역량을 가장 많이 가져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뭔가를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입점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상품도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MD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역량을 다 길렀던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MD는 뭐든지 다 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뭐든지 다 했던 경험으로 이게 가장 의미 있었다는 거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질문이 주셨는데, MD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적은 언제셨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적이 있을까요? 저는 보람을 느낀 적? 네, 그 상품 기획 쪽에서 일을 했었을 때 제가 직접 기획안을 작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팔려는 상품이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광고를 집행했던 때였는데, 어떻게 이 상품의 특징, USP라고 하죠. 그 USP를 어떻게 잡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소비자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건데, 마침 제가 생각했던 어떻게 분석을 했던 그런 기획안이 잘 효과가 있어서 그게 판매가 좀 잘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보람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획을 해서 성과를 보인다. 이게 가장 큰 결과니까요. MD가 가장 좋은 점이, 내가 상품 기획했던 거, 내가 조사했던 게 바로바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가 바로 보여지니까,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내가 했던 이제 결과물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졸업생으로서 그러면 MD과의 어떤 점을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글쎄요, 이게 인간적인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가장 좋았고, 실무적인 역량, 이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람으로서의 성장은 그 이유가 저희 매니저님들과 정말 좋은 선생님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선생님들이랑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달을 전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의 또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 역량은 뭐 말씀드릴 게 없죠. 실무 역량은 말씀해 주셔야죠.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더 자랑해 주세요. 더 어필해 주세요. 온라인이죠. 아까 말했던 거 아까 미래랑 종종 미래님이랑 자주 연락을 하는데, 뭐 어떻게 지내냐 했을 때, 진짜 MD과에서 배운 거 다 적용하고 다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온라인 MD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다 적용 가능하고, 다 모든 선생님에게 배웠던 모든 과목을 다 현장에서 다 내가 다 적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 실무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미래님이 저한테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반복됐던 내용이어서 가장 말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여기 또 미래님에게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따로 공부하고 계신 게 있을지. 저는 유통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걸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상품 기획 쪽에 다녔을 때는 유통기사 스크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맨날 기사를 본다던가 아니면 네네. 여러 가지 매거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발행되는 글들을 좀 보고 어떤 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또 공부하기도 했고, 자격증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유통관리사도 취득을 했었고, 그 이유는 CS 리더스라고 해서 소비자의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그 자격증 외에는 지금은 또 더불어서 물류관리사도 내년에 도 취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홈플러스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마트를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마트는 어떤 걸 어떻게 내세우고 있는지 하면서 시야를 계속 넓히려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래님이 저한테 노션 페이지를 이제 개인의 노션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자랑해 주셨는데 되게 인사이트를 본인만의 인사이트 정리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시장 조사한 거 뭐 독서 리뷰 이런 거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꾸준히 계속 자기 개발은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계속 근데 그 자기 개발의 목적이 MD로서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마트 이런 시장 조사도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더불어서 한마디 하자면 네네. 그 인문 비전 수업을 또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 제가 했었을 땐 독서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 그 독서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독서를 안 하다가 좀 그때부터 흥미가 생기면서 독서가 좀 괜찮았어요. 지금도 취미가 독서이기도 하고. 아니 전공 수업 때도 독서를 많이 하죠 저희 MD과는. 네. 네네네. 저희 선생님 그 MD의 정석이라고 또 책을 내주신 이라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도 있고 또 그리고 김수지 선생님께서도 상품기획 수업에서도 되게 인사이트 있는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실제 학생들도 많이 그걸 읽고 좀 약간 수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 역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책들을 많이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해 주시고 학생들도 자주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바로 책 추천이. 책 추천. MD가 되고 싶은 분들의 책 추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게 MD라고 하면 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 유통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MD의 정석입니다. 네네. 제가 아직까지도 작년에 읽었던 건데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려고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은 이제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다른 책도 좀 추천해 주세요. 다른 책이요? 지금 네. 너무 갑작스러워. 제가 그 이후로 읽은 책이 브랜드? 유통관리? 죄송해요. 유통의 유통의 정석이 아니라 MD의 정석이고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났어. 프레임이라는 책이 맞아. 그것도 프레임. 뉴스쿨에서 네. 저희가 맞아요. 읽으라고 제안 주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드린 책이죠. 프레임 책은 어땠어요? 그것도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고 브랜딩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뉴스쿨에서는 저희 MD과 이제 MD 역량을 키울 수도 있는 MD과 교육 외에도 월요일에는 비전 입문 수업이라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학생들이 좀 올바른 직업관을 좀 갖추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 단단한 내면을 갖춰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인으로서 본인의 업을 좀 살아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전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게 제일 좋았다고 미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님에게 뉴스쿨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뉴스쿨을 알아봤던 분들은 본인이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뉴스쿨은 저한테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네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해줬고 본인만 열심히 했나요? 아니죠. 그게 버틸 수 있었던 시간 동기들이 같이 있어서였죠. 네, 20명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 그게 바로 뉴스쿨 MD과 교육과정이었다라고 미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졸업생들도 MD과 4기 20년 전체 다는 물론이고 모든 졸업생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님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니까 되게 좀 뭔가 감동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1, 2, 3기 지금까지 5기가 계시긴 한데 전 중간중간에 또 따로 저희 유재호 선생님과 함께 기획 스터디를 또 따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는 어떤지 현직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았죠. 이거는 뭐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고 어쨌든 같이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선후배 간에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똑같은데 이게 한 9개월 정도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길어요. 길고 이게 뭐 하루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을 있는 거다 보니까 MD가 뭐 하는지 유통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좀 없다면 길게 이어나가기는 본인 스스로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업계에 조금 흥미를 많이 갖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길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저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죠? 하고 싶은 열정이 좀 진부한데 사람마다 그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업에 대한 이 직무에 대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통업이 뭘 하는지를 이해했을 때 뉴스쿨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본인한테는 가장 큰 뭐 여러 가지의 자기 뭐라고 하지?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MD과 이제 이미래 졸업생과 함께하는 유튜브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희 25년 신입생 모집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많은 지원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 네? 선배가 뭐지? 유튜브에 치면 또 여러 가지 저도 있고 저희 제 동기들도 많이 꿀팁을 남겨놨습니다. SK 뉴스쿨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이민희 학생이 또 이제 영상을 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뉴스쿨 MD과 어떤 수업 듣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